지지난주에 그 뉴스가 났어요. 그 2학기부터는 아이들 등교를 다 시키겠다. 학습 격차가 계속 벌어져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유치원이나 초저학년은 지금 그래도 학교를 많이 나가죠. 근데 이제 초3 이후부터 중등까지 절반밖에 못 나가거든요. 수도권은 지금 3분의 1만 나가고 있어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여가지고 한 주 학교를 나가고 2주를 쉽니다. 이게 더 벌어질 것 같으니까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면 등교가 되더라도 아이들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수행평가를 하고 온라인으로 교과서를 읽고 온라인으로 뭐 출석 체크나 이런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이 계속 일부는 지속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디지털 교과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엄청 큰 예산을 들여서 야심차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선생님의 역할을 좀 줄이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교과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를 좀 비교해 드리는 시간을 제일 마지막 순서에 좀 넣었습니다.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학년 1학기. 5학년 어머님 혹시 계신가요? 자, 5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교과서예요. 실제 교과서, 사회교과서의 14쪽과 15쪽.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보는 교과서에는 한 나라의 영역이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고 영토랑 영해랑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영공은 이렇고 영토는 이렇고 영해는 이런데 이런 것들은 다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서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이러면서 우리나라 영토의 지점들 이런 게 이제 퀴즈로 막 나오고 이러죠. 자, 요것이 아이들의 실제 교과서입니다. 딱 보니까 읽을 내용들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 있기는 있는데 줄글로 이렇게 쭉 차례대로 나오면 그래도 조금 집중을 하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작은 댓글창 또 이렇게 말풍선 뭐 이렇게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독서를 하기 위해서 안구운동이 일정하게 이렇게 행을 바꾸면서 규칙적으로 딱딱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죠. 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디지털 교과서로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다. 들리시나요? 우리나라의 영해는 우리나라 바다의 영역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다. 동해안은 썰물 일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아서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그은 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교과서가 3, 4, 5학년 사회과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영공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의 범위이다. 또 나왔죠? 계속 읽어볼게요. 주권 하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사실은 아까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아이가 읽고 눌러가면서 읽으면 이게 회색으로 바뀝니다. 또 한번 볼게요. 문제도 나와요. 여기다가 낱말을 끌어다 넣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영해는 여기, 영공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로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날이 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많이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뭐가 있잖아요. 여기 다른 나라 비행기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되게 신기하죠? 인터랙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는. 여기 눌러봤더니 또 막 이렇게 막 엄청 나옵니다. 자료들이. 또 좀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보고 자, 이제 옆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네, 영토의 끝에
북쪽의 끝은 요 두만강에 인접해 있는 함경북도, 온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제일 서쪽에 있는 거는 만도라고 나와요. 저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가장 동쪽의 끝은 독도.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어머님들 요건 아시죠? 그리고 제일 남쪽에 그 마라도, 요것도 아시죠? 근데 제일 북쪽이랑 제일 서쪽은 아마 모르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적 정보의 내용들이. 누르면 다 나와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뒤로 넘기면 이제 이것을 다시 학습해보는 페이지로 나와요. 영토 나타내기 해서 자료를 넣고, 네, 이렇게 퀴즈를 푸는 것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줄긋기도 나와요. 영토는 무엇이고, 영공은 뭐, 이 제가 다 해봤어요, 어저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마무리를 하게 되죠. 다 봤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지금 한번 보셨는데, 원래 교과서의 내용은 요거였어요. 이게 그냥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입니다. PDF 파일로 다운받으면 이 교과서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디지털 교과서로 읽었더니,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점성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 독서랑은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의 형태는 아이들의 독해 역량을 키우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들이 다 필요한 학습 활동들이죠. 근데 이러한 학습 활동들은 초점성 집중력을 키워주는 독해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같은 내용을 다른 것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정지되어 있는 활자이죠. 이게 이제 오늘 비교하려고 한 전자책을 대표하는 컨텐츠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5학년의 사회에 나오는 영역이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함부로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끊어읽기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오늘의 학습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땅, 바다, 하늘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땅이고 영토. 영토를 중심으로 둘러싼 바다를 영해. 그 다음에 영토와 영해를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것을 영공. 그림 하나 포함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토는 한반도와 여러 섬들이 해당됩니다. 블라블라블라. 여기 나오네요. 북쪽 끝은 함경북도 옹성군 유원지. 남쪽 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의 끝은 평안북도 용천군 만도이고 동쪽은 독도입니다. 네 가지의 사실적 정보를 쭉 줄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앞에서 봤던 디지털 교과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거 막 인터랙션 하느라고 이렇게 짚느라고 막 클릭해야지 뭐가 나오고 막 클릭해야지 뭐가 나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는 것은 좀 방해가 되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죠. 영역은 무엇이고, 영역의 특성은 무엇이고, 영토는 어디까지고,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은 무엇이고, 영해는 어떻게 되어 있구나. 정리를 한 다음에,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를 가서 이제 그 인터랙션 학습을 마치고 문제집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학습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공부 독서에서 이 전자기기로 책을 읽더라도 또는 교과서 종이책을 읽더라도 내용을 정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지문이 앞에 읽었던 지문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이시나요? 재작년에 굉장히 어머님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처럼 번졌던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공분머리 독서법이라고 최승필 작가가 쓴 책입니다.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강연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 공분머리 독서법 32쪽에 보면요. 이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소개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국가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즉 국민이 그 나라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한다. 영토영의 영공이 있다.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방금 보셨던 초등학교 5학년에 그대로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형태만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글밥만 많은 형태가 아니라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학습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그림도 많이 넣고 막 이런 인터랙션 디지털 교과서도 만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저는 이 줄글로 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이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을 때 이것을 난생 처음 보는 듯한 아이들의 반응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부물의 독서법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막 선행을 중학교 2학년인데 막 선행을 벌써 무슨 뭐 기배까지 수학 선행도 3년치를 다 하고 영어도 외국인이랑 술술술술 얘기를 할 정도로 독해력이 좋은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사회책을 혼자 읽지 못하더라에 나오는 예시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 지문이 저희 그 아이들 5학년 교과서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는 좋은 공부 독서, 취미 독서나 흥미 독서 말고요. 좋은 독서를 하려면 줄글로 되어 있는 종이책이면 물론도 좋지만 전자책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짧고 단편적인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우선인 공부 과목일 때는 정독하고 회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약 노트 만들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설명하도록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요거 근데 애들이 잘 안 하는 거죠. 요약 노트까지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실제로 지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문은 어머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문단.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일본은 2020년도부터 자기 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 내용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고 17년도 3월에 발표했다. 아까 보셨던 그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가장 동쪽 오른쪽 끝에 있는 땅이 독도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거기 독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요. 5학년 때 이미 나와요.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 내용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독도가 지금 되게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어요. 저희 때 공부할 때보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의무적으로 넣었고 이처럼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56년도 이래로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법적으로 가르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게 1문단 내용이고요. 자, 일본이 이처럼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까닭은 독도의 가치가 크기 때문인데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천연자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터가 매장돼 있고 원유가 매장될 가능성도 있고 또 지리적으로도 관측시설을 세우기에 알맞고 군사적 움직임을 관찰하기에도 좋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대응해서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의 근거를 알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얘기가 나와요.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우리 땅이었고 또 조선시대 때는 독도를 관리했고 또 1696년도에 부산의 여보 안용복은 여기 가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도 받아왔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만 읽어서 이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러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천천히 1문단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2문단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를 정리해가면서 정독하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중요한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걸러내면서 읽습니다. 그래야 구조화가 이루어져요.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네. 독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 가능성, 지리적인 이점 이런 것들이 이 문단에 쭉 나왔었잖아요. 지금 가리니까 잘 안 보이시지만 저는 어렴풋이 보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이드레이트 이런 자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군사적으로 관찰하기 이런 게 아마 요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네, 초3 포항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림처럼 보인다는 게 한 번만 가장 1일동만 정확하게 읽어도 잔상이 남습니다. 여기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에 대응해서 우리는
역사를 정확히 알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 줄여보겠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이게 긴 글을 읽었어요. 우리 사실 한 1000자 정도, 1000에서 1300자 정도 된 지문을 읽었는데요. 이거를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독도가 자꾸 거짓부렁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이러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됩니다가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본 다음에 다시 이전의 내용을 확장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편적인 지식은 디지털 전자책으로 먼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시적으로 정리할 때에는 종이책에서 한번 다시 훑어보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전체로 확대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글을 정리하면서 읽으면서 그 초점성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부 독서를 할 수 있게